자, 잘 쉬셨죠? 예, 21번 보도록 하죠. 21번의 경우 다음 중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로 맞는 것은 기획본이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은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혼동은 사건이니까 등기 안 해도 당연히 소멸하고요. 두 번째, 소멸시효로 인한 전세권 소멸도 소멸시효 사건이죠.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기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물권의 복귀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물권행위는 유인성을 채택을 하니까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든 취소가 되든 해제하든 자동으로 복귀함으로 말소 등기 안 해도 자동으로 복귀하고요. 마찬가지로 무등록자 취소로 인한 물권의 복귀도 자동 복귀하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 없고, 민번이 피담보 채권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은 주된 권리 피담보 채권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니까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비입번의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를 해야 하고, 특정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등기를 해야 하니까 등기해야 주인 바뀌는 것은 비읍번, 시효번 두 개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22번, 다음은 말소회복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경우에 이를 회복하는 것이며, 그 부적법은 실체적 이유에 기한 것이든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원인은 불문합니다. 왜 잘못 지었는가에 대해서 따지진 않고요. 두 번째, 말소 등기가 법원 촉탁에 의하여 된 때에는 그 회복 등기도 당해 촉탁관소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회복 등기를 하여야 한다. 어떻게 회복하는가의 문제는 어떻게 말소했냐가 기준이에요. 촉탁 말소가 잘못되어 있는 회복 등기도 촉탁, 직권은 직권이니까 똑같이 가면 되고요. 세 번째는 당사자가 어떤 이유이건 자발적으로 말소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 회복 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한 새로운 등기를 하여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어떤 이유이건 자발적 말소 회복 등기 못하다 보니까 잘못 지워진 등기 다시 하려면 새롭게 등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맞는 말이 되고요. 4번이 회복하는 등기의 순위는 회복 등기된 순위에 의하여 순위를 회복하는 것이며 말소 등기의 순위에 의하는 것이 아니다. 맞았나요? 회복 등기의 순위예요? 말소 등기의 순위예요? 둘 다 아니죠. 둘 다 아니라고. 종전의 순위란 말이 나와야죠. 말소 회복 등기를 회복하게 되면 순위는 종전 순위라고 배웠잖아요. 종전 순위는 말소 등기 순도 아니고 회복 등기 순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1순위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1억이라는 돈이 등기됐다 가정을 하고, 들어보시면 또 뭔 말인지 알아요. 1억에 대해서 5천만 원만 돈을 변제한 다음에 변경 등기 신청이 들어왔는데 등기관이 모르고서 다가폰으로 착각을 해서 얘를 싹 지워버리고 밑에다가 2순위로 1번 저당권 말소 등기 실행합니다. 말소 등기 실행 원인을 변제라고 써서 싹 지웠는데, 문제는 채권의 전액 변제한 게 아니라 일부를 갚았죠. 그럼 변경하고 잘못 말소 있잖아요. 그럼 권리는 살아있으니 다시 회복해 줘야겠네요. 순위상으로 1, 2, 3순위로 1번 저당권 말소 회복 등기 실행을 해주고, 이유를 적어주는 겁니다. 등기관의 착오나 판결 같은 뜻을 적어주고, 이렇게 해서 회복 등기 실행하게 되면 저당권 살았어요? 죽었어요? 저당권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아직 안 살은 겁니다. 1번 지워졌잖아요, 지금. 등기부상 2순위, 3순위밖에 없잖아요. 그럼 회복 등기 끝나게 되면 지워진 저당권 등기를 한 글자도 안 빼고 턱 밑에다가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액 얼마? 지워지기 전에 1억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 다음에 처음부터 지워지지 않는 효과 발생시키는 것이고, 다시 여기서 변경 다시 실행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거 순위는 재판에서 말소 등기 몇 순위고, 말소 등기, 여기 말소 등기니까 2순위. 말소 회복 등기는 3순위. 그대로 순위 따라가면 되잖아요, 지금. 회복된 등기 순위는 1순위, 종전의 순위. 그래서 옛날에 순위 배울 때 같은 거에 실행한 등기는 순위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
가등기에게 본등기하게 되면 가등기의 순이고 말소회복등기는 종전의 순입니다. 이렇게 배울 때 종전이 몇 순이에요? 1순이니까 이게 회복된 순이란 얘기예요. 실판에서 말소등기 순도 여기 잠깐 보시면 답이 나와요. 여기 보시고 말소등기 순도 아니고 회복등기 순도 아닌 무슨 순이? 종전순이니까 이 지문에 맛이 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 옛날에 배운 대로 말소회복등기 실행하면 순위는 어떤 순위? 종전의 순이라고 배웠는데 갑자기 말소등기 순위다 딱 집어넣으니까 띵 헷갈려가지고 그 원론적인 얘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말소회복등기는 무슨 순이다? 종전의 순이라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근데 그거 기억 못하고 그냥 이 지문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말소등기 순도 아니고 회복등기 순도 아닌 무슨 순이다? 말소되기 전 종전의 순위가 이 뜻이에요. 그래서 4번 잘못된 말이고 5번의 경우는 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 명의는 회복등기 절차에 있어서 이의한계인이 아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이의한계인이 되려면 회복하는 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원리자가 이의한계인이므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는 이의한계인이 아닙니다. 맞고요. 23번의 경우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은 몇 년, 몇 월, 며칠 유증으로 기재하되 그 연월일은 원칙적으로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기재한다. 원칙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의 원칙이 돼 단 유증의 조건 붙어 있는 경우는 조건, 성취일, 기한은 기한, 도래일자, 월일자로 바뀌므로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포괄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의 경우에는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필요 없이 수증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맞았나요? 이건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유증받은 경우, 미등기 받은 경우도 있고 등기된 거 받은 경우 있는데 미등기 받은 경우는 포괄 유증 받은 경우와 또 하나 특정 유증 받은 경우에 포괄 유증 받은 경우는 수증자가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하는 것이 의무규정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 보존등기 할 당시에는 대장상 최초 소유자,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 보존등기 할 수 있으므로 직접 등기할 수 있는 반면에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직접 등기할 수 없으니까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다음에 수증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지 바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두 개 꼭 비교하시고 등기된 거 받은 경우는 포괄, 특정 둘 다 불문하고 일단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직접 수증자 명의로 이전 등기할 수가 있다가 기본 원칙인 반면에 문제는 상속인들이 모르고 상속 등기를 실행해 버린 경우는 나중에 넘겨주면 되는데 실행해버렸어요. 이때는 이걸 말소하고 넣을 것이냐 말소할 필요 없느냐야. 이 말소할 필요 없이 그냥 넘겨주면 끝나니까 말소하지 않고 바로 넘기면 끝나는 겁니다. 여길 잘 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외워놓으시라 그랬어요. 그럼 2번 질문은 미등기 토지 유증받은 건가요? 포괄 유증? 그럼 수증자 명의로 직접 등기할 수 있으니까 맞는 말이고 세 번째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상속 등기가 이미 격료된 경우에는 상속 등기를 말소하고 수증자 명의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게 잘못됐죠? 상속 등기 실행할 필요 없는데 실행해버린 경우는 이 등기 말소하지 않고 넘기는 거지 말소하는 게 아니어서 3번은 잘못된 말이 되고요. 4번의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은 등기 의무자 등기필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유증은 공동 신청할 등기니까 등기필 정보 제공을 해야 되므로 맞고요. 5번이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잘못된 것은 3번이죠. 24번 임차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임차권 등기 시 차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차임은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어야 되고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각하당합니다. 맞고요. 두 번째, 주택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면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면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 등기 후에는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이 말은 이사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면제권은 상실하지 아니한다. 맞았네요. 세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효력은 집행법원이 촉탁을 한 때 임차권 등기 효력이 발생한다. 틀린 말인데 주택 임차권 등기가 효력 발생 시기, 주택 임차권 등기가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둘로 나눠요. 법원 입장에서 판결로 결정할 때 있고 법원이 직권 결정할 때가 있는데 임차권 등기를 법원에 신청을 하게 돼 있죠. 그럼 신청받은 법원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임차인이 이런 등기 신청을 했는데 이의제기 있냐고. 이의제기 할 거면 이의제기 하라고 해요. 이의제기 안 하게 되면은 법원이 직권을 결정해서 등기 실행해 주는 것이고 이의제기 들어오게 되면 소송이에요. 그때부터 임차인은 돈 받을 게 있다고 임차권 등기 신청이 들어왔는데 임대인은 돈 다 줬대요. 누구 말이 맞아요 지금? 모르니까 일단 소송을 통해 결정하는 거예요. 너 돈 받 임차인이 이등기했는데 불만했냐고 이의가 들어갔더니 불만하고 어떤 기간 내에 이의제기 안 들어왔습니다. 불만 없잖아요. 그럼 법원의 결정을 떨어뜨려 주는 것이고 이의를 달고 들어오게 되면 누구 말이 맞는지 재판을 통해 결정하게 돼 있어. 이때 판결로 가는 것이고 이의가 없으면은 법원 결정하는 겁니다. 이때 판결을 통해 결정할 때 주택임차권 등기 효력은 그 판결을 선고한 때 주택임차권 등기 효력이 있다고 발생한다고 규정을 했고 직권 결정할 당시에는 이때는 결정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고지한 때 주택임차권 등기 효과가 발생한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임차권 효력 발생 시기인 거지 등기 촉탁한 데 발생하는 게 아니어서 이 두 개가 시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문에 출제한 지문에 있어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효력은 판결을 통해 결정할 때는 그 판결을 선고한 때 법원의 직권이 결정할 때는 그 결정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 때, 왜 도달주의니까 고지한 때부터 임차권 등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촉탁한 때가 아니므로 3번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최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임차권 등기 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권 인정하지는 않지만 우선 면제 받을 수는 있어요. 그건 맞는 말이고 4번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맞았네요. 틀린 것은 3번이죠. 맞췄어요? 어떻게 맞췄어요? 다른 거 다 맞으니까 걔가 틀리죠? 그래서 어쨌든 3번이 답이고 여기는 대부분 다 맞추더라고. 왜 그래? 민법 공부를 빵빵하게 해서. 등기법 민법 공부가 잘 돼 있으면 반을 먹고 들어가요. 느낌이 좀 오지 않으셨어요? 민법 공부가 한 5, 6개월 공부가 되니까 등기법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보일만 하니까 시험장 간다 그러죠? 아닌가? 맞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민법 공부가 딱 바닥에 깔리면 등기법에서 딱 치고 올라가는데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한 분이 계시더라고. 한 5, 6월 달 되면 민법 보일 때 등기법을 딱 치고 들어갔으면 같이 딱 잡으면은 딱 잡히는데 그때 그냥 안 잡고 있다가 마지막 가서 한 번에 잡으려고 노력하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쨌든 법은 한 번에 잡히는 게 아닙니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봐야 될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정해진 기간 끝끝내 해야죠. 등기법 뭐 3개, 4개 맞아도 합격한 사람 많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뭐 10개 다 맞아 합격하는 거 아니니까. 10개 맞아 합격한다 그러면은 머리 쥐날 거야 아마. 한 3년 해도 10개 못 맞을 거야 아마. 등기법은 만만한 과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왜 어려운지 아세요? 등기법이? 민법은 어디까지 배우세요? 민법 조문 배우고 판례 배우죠? 아닌가? 맞잖아요. 등기법은 법조문 배우고 판례 배우고 대법원 예규를 배워요. 법률, 판례, 대법원 예규가 포함되는데 예규란 게 뭐냐? 법에도 없고 판례도 없는데 이런 사정이 생긴 경우 어떻게 등기할지 대법원이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등기하라고. 이게 다 대법원 예규예요. 법에 없어요. 이거는 판례도 없고. 그럼 대법원은 이런 사정이 개입된 거 어떻게 등기하라고서 이 대법원이 만들어진 규정 예시되는 규정집이에요. 이게 문제 나오는데 대법원 예규가 몇 개가 1,500개가 넘어요. 어떻게 나올 줄 알아? 그러니까 그래서 안 배운 거 나오면 못 보던 거 나오면 처음 보는 거야. 이게 다른 예규고 다 하나 끄집어 온 거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등기법이 만만한 과목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공부할 때가. 막말로 죽이려고 한번 덤비기 시작하면은 한 문제도 못 맞춰요. 등기법은. 아닌가?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등기법은
점령하려고 그러면 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중개사 공부는 등기법 뭐 서너 개, 4개, 5개만 맞아도 우리 호프 과목이 있잖아요. 지적법. 지적법은 또 어려워요. 그게 좀 메꿔주면서 넘어가는 거지. 근데 등기법 다 잘해서 넘어가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할 때까지 하시란 얘기예요. 그래도 안 하면은 과락 나오니까 안 하자니 불안하고 하자니 힘들어도 어떻게 있어. 발 담근 거 이미 해야지. 아닌가? 물에 안 빠지려고 까딱까딱 가리다 물에 빠지면 어때? 에라 모르겠다 하지 않나? 그러니까 한번 담근 거니까 그냥 한번 해보시래 끝까지. 그럼 가다 보면은 길이 보일 거예요. 못 알아들어서 죽겠는 여러분한테 떠드는 난 어떨까 지금. 그 입장은 똑같은 거니까 같이 박자 맞춰가면 됩니다. 25번 지역권 설정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유효지 표시는 지역권 설정 등기 신청 정보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유효지뿐만이 아니라 지역권 설정의 목적하고 범위까지 같이 적게 됩니다. 맞고 두 번째 대지권이라는 뜻이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만에 대한 지역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대지권 떨어진 다음부터는 분리처분 금지다 보니까 사용수익은 가능해서 토지만 지역권 등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상권자도 그 권리 범위 내에서 그 목적인 토지를 위하여 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소유권자만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자와 전세권자라도 자기 권리 범위 내에서 지역권 얼마든지 설정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 한 개의 토지를 유역지로 하고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하는 지역권 설정 등기는 각 소유자별로 신청해야 한다. 맞습니다. 지역권 어디다 신청하라고 배웠어요? 승역지에 유역지에? 승역 신청하라고 배웠죠? 그림만 그려보면 돼요. 이렇게 도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필지가 세 필지가 있는데 A, B, C가 있고 C가 길 좀 내주세요. 얘가 요청하는 땅 유역지고 둘 다 길을 내줘버리게 되면 얘도 승역지, 얘도 승역지란 얘기입니다. 그럼 유역지는 하나의 필지고 승역지가 두 필지죠. 이게 등기 건수는 이렇게 한 건, 이렇게 한 건이에요. 신청을 승역지하다 보니까 이해 갔어요? 지금 몇 건의 등기인가요? 한 건 한 건, 두 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역지 소유자별로 이렇게 신청하는 거지 한 건의 등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필지를 유역지로 하고 여러 필지를 승역지로 하는 경우에 지역권 등기 건수는 승역지 숫자가 등기 신청 건수가 되므로 맞는 말이 되고요. 5번이 유역지의 소유권 이전된 경우 지역권 이전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지역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지역권 이전 등기란 말은 없습니다. 지역권 수반성을 통해 당연히 넘어가기 때문에 이전 등기 안 해도 당연히 취득하므로 5번 잘못된 말이고요. 그 다음에 26번 구분 건물 등기 부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아니라 이거 틀린 것은 내야 돼요. 그 답이 하나가 나와요. 맞는 것은 몇 번 찍었어요? 1번 찍었어요? 이거 답이고 설마 4번 찍은 사람 없죠? 맞는 건데 답이 4개인데 4번 찍고서 맞았다 그러면 안 되죠. 네, 맞는 것은 틀린 거네 답이 4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1번, 2번, 3번, 5번 찍은 사람 맞는 걸로 체크하시고 4번 찍은 사람 다 틀린 걸로 하시면 돼요. 그냥 자 1번이 여기 틀린 것은 잘못 나가서 문제가 26번은 뭐라고요? 틀린 것은이에요. 1번이 한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동 전체에 대하여 일용지를 두고 각각의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 및 갑구와 얼굴을 둔다. 총 몇 장이 만들어지다. 등기부가 넉 장이 1등기니까 1번 맞는 말이고 2번은 규약상 공용 부분에 관한 등기는 표제부만 둔다. 맞았고요. 세 번째가 대지권 등기를 실행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토지 등기기로 갑구나 얼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실행해야 한다. 맞는 말인데 대지권 등기라는 것은 아파트 건물 등기부가 넉 장이 있을 때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에 등기할 사항이 있고 전용 부분에 해당하는 표제부에 등기할 사항이 있고 갑구 얼구가 아파트 건물 등기부고 그 다음에 아파트 토지 등기부도 석 장이 있더라. 표제부가 있고 갑구 얼구가 있을 경우에 만약에 이 아파트가 여기다 그려놓기에 헷갈리기 좋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상계동 50번지 안에 5층짜리 아파트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 집이 501호입니다.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한동 표제부 들어갈 말은 여기는 대지권 등기가 대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기재하게 되고 전혀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를 등기하는 것이 기재사유고 요 두 개 등을 같이 부를 때 뭐라고 부르더라? 같이 부를 때를 대지권 등기라고 부르는데 여기까지 들어봤어요? 여기 끝나게 두 개가 끝나게 되면 토지등기부 갑구나를 구해 즉 소유권 땅을 사 집을 지은 경우는 갑구고 땅을 빌려 집을 지은 경우는 을구다. 그럼 이런 원리는 대지권입니다라는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고 하니 직권으로 기재하실 거 들어본 기억은 나세요? 여기까지 외웠다고 치고 이제 하나 더 들어간 게 문제예요. 여기서 그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기재할 사항이 뭡니까? 물어본 것이 이 뜻인데 여기 잘 보세요. 풀어야 되니까 외운 게 아니라 알면 돼 말을. 자, 이 한동 건물 주민들이 이 땅을 지금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닌가? 이 건물 전체 주민들이 이 땅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지분을 세 글자로 대지권 여기 잘 들으세요. 이 한동 주민들이 이 말만 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을 여기 보세요. 양주댁 여기 보자고. 그거 써놓고 자꾸 보면 뭐 할 거예요. 봐도 모르는 거. 들어서 알면 되지. 자, 이 한동 주민들이 지분을 가진 땅이 있죠? 그럼 한동 주민들이 지분 세 글자로 대지권 지분으로 가진 땅이 어떤 건지 그 땅을 알려주라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예요. 그럼 한동 주민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땅 어떤 땅이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일단 알려주는 겁니다. 소재는 상계동. 그대로 써주면 돼요. 지번은 50번지, 지목은 면적은 예를 들어 1000이라고 나오게 되면 1000제곱미터 땅을 지분을 갖고 있다 이 뜻이에요. 여기다 등기한 날짜 적어주면 돼. 등기 연월일.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것이 1년 번호 따라 붙어요. 뭐가 따라 붙는다고요? 1년 번호인데 여기다가 소재 앞에다 1을 써줘요. 이렇게 번호가. 하나의 필지일 때는. 그럼 1번 상계동 50번지 대란 땅 1000제곱미터를 지분으로 갖고 있다 이 뜻이에요. 여기 맞아 보자고요. 보고 나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럼 이 땅은 이건 전체가 몇 개 나왔어요? 이건 전체가 다 나온 거예요? 내가 간 지분이 나온 거예요? 너무 말이 어려웠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1000제곱미터 나왔잖아요. 이거 4개 나온 거예요? 전체가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전체가 다 나왔잖아요, 지금. 이 중에 내가 가진 지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가진 지분이 세 글자로 대지권, 이 대지권 표시가 따라 붙는 거예요. 대지권의 종류가 나올 것이고 비율이 따라 붙는 거예요. 종류는 이 땅을 샀느냐 빌렸느냐. 산 사람은 여기 뭐가 있을까? 소유권. 여러분이 집 샀어요? 아파트 분양받을 땅 샀어요? 안 샀어요? 샀죠? 소유권 찍히게 돼 있어요. 산 사람이니까. 땅을 빌려 집을 지은 사람은 지상권, 전세권 여기 찍히는 거예요. 이거 보고서 이 사람이 500으로 분양받으면서 토지를 샀다 빌렸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이 소유권은 어떤 땅에 소유권이 있어요 지금? 어떤 땅에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소유권이 있다고 나온 거는. 크게.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냐고. 크게. 상계동 50을 또 적어줄 거야 여기다가 겹쳐게. 그러니까 이걸 따오는 거야 여기다가. 뭐라고요? 이걸 따오는 거 여기다 이렇게 딱 따오면 1번 땅에도 소유권이 있다. 1번 땅이 뭐냐예요. 상계동 50번지 1000제곱미터 땅이 있는데 다 내 거예요? 지분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분 요구예요. 전체 면적이 얼마? 1000분의 6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하 1번 땅,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데 이 중에 1060만큼 이자권에 이 뜻이에요.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럼 한동 표지법에 나오는 것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게 어려우면은 말 그대로 토지의 표시. 뭐다 이거는 지적법 배울 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내가 가진 지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지분은 여기 나오는 여기. 그럼 여기는 몇 가지고 양이 많죠. 이걸 다 외울래요? 두 개를 외울래요? 이게 편하잖아 이게. 섞어놓으면 이게 답이니까. 보기가 여기 4개가 나오게 하나 나와요. 답이 하나밖에 안 돼 이거는.
그리고 다음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번 토지의 소재 지번, 2번 지목 면적, 3번 등기년월일, 4번 일련 번호, 5번 대지권의 종류 그러면은 얘가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게 뭔 뜻인지 이 말만 풀면 되는 거예요. 한동 주민들이 지분으로 가진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을 알려줘라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땅 전체에 다 소유한 땅 지분 중에 내가 가진 지분이 있겠네요. 지분을 세 글자로 대지권 내가 500으로 분양받을 때 가진 지분이 얼마큼인가 알려줘라가 대지권의 표시가 나오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말을 풀면 되는데 아니 자꾸 외워지지도 않는 머리가 자꾸 외우려고 그러니까 자꾸 안 외워지고 외웠다 헷갈리고 외워서 될 게 아닌데 자꾸 외우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본인 사시는 집 등기부 한번 떼보시라고 그랬어요. 그 바로 아니까. 떼보신 분 계세요 근데? 여봐 없잖아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그냥 문제 삼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그래서 넘어갈 게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게 그 뜻이에요. 여기까지 감 잡았어요. 그러니까 문제 들어가서 다시. 그러면 일단 3번의 경우 대지권 등기를 실행한 경우 이 대지권 등기 실행한 경우에 등기관의 직권으로 토지 등기 기록 갑분할 후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실행해야 한다. 맞는 말이고 4번은 잘 들으세요. 대지권 표시의 등기를 하면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을 기록해야 한다. 칠판에서 여기 보세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나오는 것은 대지권의 표시 나오는 거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나오는 거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여기 소재, 지번 나오는 거지 대지권 표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게 답이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 중개사 문제는 여기 잘 보시면 중개사 문제 여기까지만 냈어요. 여기까지만 내고 들어갔고 아직 여기 건들질 않았어요. 근데 어려워지면 여기 걸고 들어갈 거야 아마 이제는. 여기 몇 번을 냈으니까. 근데 중개사 자꾸 안내를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봐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란 말이 나오면 뭘로 기억하시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란 말 나오고 내가 가진 지분은 대지권 표시니까 비율이 여기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건 조금만 세분하시면 이게 이렇게 구성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4번 잘못된 말이고요. 5번의 경우는 한동 건물의 소재와 지번은 한동 건물 표제부 표시란에 기재하나 전용부분 표제부 표시란에는 각 구분 건물의 소재와 지번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왜? 한동 전체 나와 있는 건 또 적을 필요 없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27번은 다음 중 직권에 의해 실행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닌 것은 1번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자 등기를 촉탁받은 데 소유권 보존 등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등 촉탁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더라. 맞고요. 두 번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때 직권 말소된 등기에 대하여 본등기를 말소한 경우에 있어 회복등기. 직권 말소할 등기, 회복등기 할 때도 직권이니까 직권등기 맞고요. 세 번째가 상속인 1인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는 상속인 1인이 지분만 상속 등기할 수 없으니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직권 말소할 사유고 4번이 매각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로는 뭐라고 써있어요? 경락인. 그럼 경매는 뭘로 시작해서 촉탁 끝날 때까지 촉탁. 그럼 4번이 촉탁 등기가 되는 것이고 그 까먹었어요? 이런. 자, 경매는 뭘로 시작하더라? 경매, 경락, 매각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촉탁이라고 그랬잖아요. 경매는 뭘로 시작해서 촉탁 끝날 때까지 촉탁이니까 4번이 답이고요. 5번이 토지의 지번 또는 건물 대지의 지번이 행정구역 또는 행정구역이 아닌 지번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 대장서원적 통지를 받아 하는 변경 등기도 직권입니다. 행정구역 등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직권 등기가 되겠죠. 답은 4번이 촉탁 등기고요. 28번 주민번호가 없는 자가 등기 권리자의 경우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가 맞는 것은 1번 주민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아니라 재외국민은 누가 부여하느냐?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하게 됩니다. 누가 부여한다고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하는 것이 등록번호 부여 절차가 될 것이고 두 번째가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은 시장, 구청장 우수 2번이 정답이고 3번의 경우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 외교통상부 장관이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 국제기관, 외국 정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합니다. 국가 등은 누가 부여한다고요?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이 아니라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를 등기관이 부여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라고요? 법인의 주된 사무소 관할 등기에서 등기관이 부여하니까 잘못된 말이고, 다 쓰면 끝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 책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외국인의 경우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에서 등기관이 아니라 외국인의 경우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잘 드세요, 체류지를 관할하는 외국인 관세장. 누구라고요? 외국인 관세장이 거기까지는 안 어려우니까 그냥 체류지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외국인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외국인 관세장이 무효하므로 맞는 말은 2번 몇 개는 없습니다. 나중에 꼭 여기는 찾아서 한번 확인하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9번, 다음은 법률상 반드시 동시에 등기 신청을 하여야하는 등기이다. 틀린 것은 1번,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와 나머지 구분 건물에 표시하는 등기는,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해야 되는 게 반드시 동시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느냐? 만약에 ABC라는 사람이 셋이서 취미가 똑같아요. ABC라는 사람이 셋이서 취미가 똑같아가지고 이렇게 ABC 셋이서 건물을 신축을 하고 살고 있는데, 취미가 똑같은 사람이 모여 사는 집을 뭐라고 부르느냐? 일명 동호인 주택이라고 불러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형제끼리 모여 살면 맨날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동서들과는 별 사이 언제니? 취미 똑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놀러 다니면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주택을 동호인 주택을 쓰는데, ABC는 취미가 똑같습니다. 공연중개에서 사무소장의 모임이에요. 뭐라고요? 공연중개에서 사무소장들 모임이라고 모여서 공부하려고 셋이 집을 주고 산 거예요, 지금. 그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지축을 신축한 경우에 A, B, C 세 명 다 보존 등기할 의무가 있더라, 없더라? 건물을 새로 줬잖아요, 지금. A, B, C 입장에서 보존 등기할 의무가 있다, 없다? 다시 이렇게 하나, 둘, 셋.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한 거니까 법률 규정으로 등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초보시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등기할 의무 없으니까 등기 안 하고 좀 미등기로 살고 있는데, 이번 시험에 C가 합격을 합니다. 합격을 하면 이 집에 살 권리가 없잖아요, 이제. 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니까 합격했으면 나가야겠네, 이제. 이 집을 공부하겠다는 D한테 매매 계약을 통해서 팔고 이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럼 미등기 부동산을 팔았죠? 등기할 의무가 따라와요? 따라오잖아요. 미등기 부동산 원칙에 보존등기 신청할 의무가 없지만 미등기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60일 안에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라고 배운 게 있는데 괜히 얘기했나 보다. 그냥 넘어갈 걸. 미등기 부동산 원칙에 보존등기할 의무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아니, 박자 맞춰야 재밌지. 혼자 따르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원칙 등기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등기할 의무가 없다가 언제 발생하느냐? 미등기를 팔았을 때. 처음 머리 빼먹을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의무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팔아먹었나요? 이때는 60일 안에 C가 보존등기할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건 C가 하회한다 규정이에요. 이해 갔어요? 근데 그럼 얘는 신청을 보존등기할 때 A, B 합격했어요? 팔아먹었어요? 안 팔아먹었잖아요. 이 두 명은 아직 등기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가 먼저 등기하고 팔아먹을 당시에는 C가 자기 앞으로 한동건물 표제부, 전여보험 표제부, 갑구를 만들어 놓고 등기를 팔아먹겠네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럼 나중에 A, B가 보존 등기할 때 이 표제부 갖다 쓰면 돼요? 아니면은 또다시 만들어야 돼? 갖다 쓰면 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부동산 표시에 대해 대위 신청하는 모습이 나오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동안 다 똑같은 거니까. 아닌가? 맞죠? 근데 표정은 아닌 표정 갖고 계신데 맞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나. 똑같죠? 그럼 나중에 A, B는 이거 갖다 쓰면 되기 때문에 동시 신청하는 모양새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슨 등기가 동시에 가래요? 표시의 등기래요? 나머지 구분권을 소유권 보존 등기래요?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등기이지 소유권 보존 등기 같이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표시 등기 동시한다 그 뜻이고, 두 번째,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도 반드시 동시에 갑니다.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집합건물 등기, 집합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와 그 대지권 등기는 이건 동시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대지권이 없는 경우도 있고 대지권을 사후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라고요? 대지권의 사후 취득, 나중에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가 없어서 나중에 중개업 하시다가 아파트 매물이 나온 걸 보니까 대지권이 없는 등기부가 있어요. 등기 아예 없어요. 대지권이 그냥 공란으로 나온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상관없어. 살아도 아무 문제 안 돼요. 대지권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집값이 좀 싸게 거래되는 것 뿐인 거지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대지권 없어서 나중에 건물 철거 못 하나요? 철거 못 해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살아도 상관없어요. 왜 그럴까? 대지권 등기할 때 주로 이제 나중에 중개업 하다 보면 주택공사 아파트가 많이 나오는데 요 토지에다가 이제 건물을 짓고 이 건물만을 먼저 LS 쪽에서 등기하고서 건물을 팔아먹게 돼 분양해서 최초 분양받은 자 LS가 보존 등기할 것이고 분양받은 자 A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서 건물만 등기했겠네요. 같이 가는 게 일반 원칙이지만 이제 LS 쪽이 많아요. 민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한 동만 딸랑 개발하다 보니까 대지권 등기 다 떨어지겠지만 주로 LS 쪽에서는 신도시를 조성해 버리다 보니까 대지가 나중에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건물만 등기해주고 나중에 이제 이 아파트가 B에게 또다시 팔렸습니다. 팔린 상태에서 거래가 됐네요. 대지권 등기되기 전에. 그럼 나중에 이 애가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지권 등기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럼 대지권 등기가 떨어지게 되면 LS가 등기 먼저 하겠네요. 최초 소유자니까. 등기하고 나서 처음 취득한 자가 누구예요? 분양받은 사람이 A죠? 현재 소유자는 B죠? 그럼 이 대지권 등기 떨어지자마자 B 앞으로 직접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중과세약 등기는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규정이지만 이 대지권을 나중에 취득하는 경우는 중간 생략 등기를 법적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중간에 얘는 등기하지 않고 바로 등기할 수 있다 해서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 대지권 이전 등기는 최초 소유자 명의로 최초 소유자에서 현재 소유자 앞으로 바로 이전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 인정해 주는 것이 유일한 이게 허용 규정이에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그럼 A 입장에서는 아파트 분양받아서 토지분, 건물분, 대금 다 넣고 건물만 등기하고 토지 등기 안 하고 팔아먹었네요. 그럼 얘는 이익에 비해요. 예? 이익이죠? 토지분 등록세 안 내고 등기 끝나고 넘긴 경우가 미등기 전면 꼴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A가 피해될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뭐라고 부르냐? 대지권을 나중에 취득했나요? 진행 이걸 대지권 나중에 취득하는 거를 대지권의 사후 취득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대지권은 반드시 동시 등기할 필요는 없다가 되어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갔죠? 들어본 경우 나오면 돼요, 나중에. 그럼 대지권을 나중에 취득하게 되면 최종 소유자 앞으로 바로 등기할 수가 있으면 이것만 유일하게 법적으로 중과세약 등기를 인정해 주는 케이스로 기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온 것이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비구분 건물이 구분 건물로 되는 경우에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와 종종 건물 표시 변경 등기도 동시 신청할 규정 맞습니다. 건물이 바뀌면서 새로 지었기 때문에 이거는 부동산과 부동산 부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도 반드시 동시에 들어갑니다. 맞고. 그 다음에 30번은 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지상권 설정, 이전, 변경 등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가능하나 임차권의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가등기를 할 수 없다. 틀렸죠? 지상권이건 임차권 다 가등기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소유권 보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없으나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가능하다. 틀렸죠? 채권적만 가등기 할 수 있고 물권적은 가등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말이고. 세 번째, 가등기 신청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여기 정답이네요. 원칙은 공동의 원칙이 돼
승낙서가 있다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서가 있는 경우는 단독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맞고요. 4번이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일부 사람의 지분만에 대하여 본등기를 실행할 수 없으나 전원을 위한 본등기는 청구할 수 있다. 잘못됐죠? 가등기권자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그 중에 1인은 자기 지분만 본등기할 수 있더라도 전원 명의 본등기는 허용하지 않으니까 틀렸고요. 5번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문에 의하여 가등기는 법원 촉탁으로 등기에 실행된다. 법원 촉탁 등기가 아니라 단독 신청할 등기입니다. 가등기는 단독 신청하는 경우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다거나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명령 정문이 첨부된 경우 단독 신청할 등기이므로 5번은 단독 신청할 등기인 거지 촉탁할 등기가 아닙니다. 맞는 말은 3번 외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31번 다음 중 방문 신청 시 원칙적으로 인감증명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물어봤는데 인감 나오면 빨리 스쳐갈 말은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이게 빨리 떠올라야 돼요. 그래 문제 빨리 풀어요.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등기필 정보 내야 돼요. 인감을 내야 돼요. 정보도 내고 인감도 가져와라. 그럼 소유권 이외가 등기 의무자일 경우는 정보만 내면 되고 인감은 필요하지 않더라. 정보가 멸실되어서 대리인의 확인서면 나온다거나 또는 공증서 부본 따라오는 경우 이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등기표 정보를 가져오지 못한 경우 인감을 대신 냅니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고 단 직접 출석하는 경우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외워서 요거 외워놓으시라고 그랬습니다.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정보인감 둘 다 소유권 이외에는 둘 중에 하나만 내면 되되 직접 오는 경우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잡아놓고서 갖다 붙이셔야 돼요. 1번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증명서 가등기를 할지라도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일 때는 인감을 내라고 배웠으니까 맞고요. 두 번째 건재당권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건재당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재당권자 인감증명서 다 바로 나왔네. 건재당권자가 등기 의무자라는 얘기는 소유권자가 아니죠. 원칙은 인감을 내요. 원칙은 인감 안 내는 게 원칙이니까 인감 제출할 필요 없다. 2번이 답이고 3번의 경우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의 인감증명서 당연히 내야 됩니다. 4번이 등기 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자 또는 승낙자 인감증명서 당연히 내야 되고 5번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 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내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답이에요.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되면 인감 내고 이외에는 내지 않는다. 그게 기본 틀이에요. 그거 잡고 넘어가시면서 응용하시면 답이 떨어집니다. 2번이 답이고요. 32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신청에 관하여 비록 전세권 존속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그 등기 신청은 각하할 수 없다. 아이고 틀렸네요. 전세권 일부 이전은 가능하긴 가능하지만 언제만 가능하냐. 전세권 종료 후에만 가능하고 저는 허용하지 않으니까 1번은 각합니다. 못하고요. 2번이 굴착한 토굴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토굴은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지하 상가의 통로는 건물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없다. 지하 상가의 통로가 뭘까요? 흔히 말하는 구조상 공용 부분, 계단 복도니까 등기할 수가 없는 건 당연히 치고 4번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 농업용 고정식 온실은 건물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맞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일필 토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맞았네요. 틀린 것은 전세권 일부는 언제만 가능해요? 종료 후만 가능하고 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3번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후에 증여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므로 합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맞았나요? 틀렸죠? 합의 해제가 뭐예요? 해제 계약이에요. 그럼 증여율동의 등기 넘긴 다음에 해제 계약을 통해 다시 또 이전 등기 또 올 수도 있으니까 뭐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1번은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됩니다. 두 번째,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체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상속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맞았나요? 피상속인이 있고 상속인이 있답니다. 그럼 누구 걸 땅을 수용했대? 누구 명의 땅을? 피상속인 명의 땅을 얘를 수용을 하고 보상금 누가 받아간 거예요 지금? 상속인이 받아갔죠? 이해 갔어요? 그럼 이 말뜻 가지고 보게 되면 사망이 빨랐어요? 수용이 빨랐어요? 쉽게 수용 시점을 통해서 사망이 빨랐어요? 아니면 수용이 빨랐어요? 자, 생각 좀 해보자고. 죽은 사람 명의 등기를 수용을 했으니까 보상금을 상속인이 받아갔다는 얘기예요. 이 죽은 자 아니에요 지금? 사망한 자 명의를 수용을 하다 보니까 죽은 자가 보상금 받아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상속인이 보상금 받아간 거예요 지금. 그럼 사망이 빨라요? 수용이 빨라요? 사망이 빠른 거 아니에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 안 갔어요? 얘는 죽은 자 산자? 죽은 자죠? 죽은 자 땅을 수용을 한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럼 보상금 누가 받아가요? 상속인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사망이 빨라요? 수용이 빨라요? 사망이 빠른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이거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닌데. 제가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이거 국어예요 국어 지금 법률 얘기가 아니라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수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럼 등기보상은 누구 나와 있고? 돌아가신 아버지. 보상금은 아들이 받았잖아요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가 수용이 되면서 보상금을 아들이 받아간 거예요 지금. 그럼 수용이 빠르다 사망이 빠르다? 사망이 빠르죠? 이제 이해 됐어요? 자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예. 아, 표정 흉내 내봐?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저기 알아서 가만히 있는지 모르서 하면 끄떡끄떡 하든 갸우뚱 하든 보여줘야지. 자, 사망이 빠르죠? 그럼 수용 전에 사망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 옛날에 배웠던 게 매매계약 체결하고 사망한 때 매매가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다. 그럼 사망이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를 하고 넘겨라. 그럼 사망이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를 해야지만 얘가 이전 등기에 가는 게 순서라는 얘기예요. 이걸 안 하고 그냥 등기했다가는 중간 생략돼 버리니까 이걸 건너뛰지 못하니까 이등기하기 전에는 수용권자 이전 등기할 수 없다.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뭐가 빠르기 때문에? 사망이 빠르게. 친절하게 문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수용된 이렇게 죽어도 안 줘요.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피상속인 명의 수용했다는 얘기는 뭐다 이거는? 죽은 자 땅을 수용했다는 얘기는 사망이 빠르다. 수용이 빠르다. 사망이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를 하고 넘겨야 되기 때문에 상속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바로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2번이 맞는 말이 된 것이고요. 세 번째가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실행한 경우 당해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틀렸네요. 해당 가등기상 가압류 직권 말소하지 못합니다. 다음 네 번째, 가등기를 마친 후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려면 가등기권자의 상속인은 먼저 가등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틀렸죠? 이거 뭐가 빨라요? 가등기가 빨라요? 사망이 빨라요? 가등기가 빠르니까 본등기할 때 상속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본등기하기 때문에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 5번이 토지거래 기약에 관한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가등기하는 게 딱 하나만 받으러 그랬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받으러 그랬으니까 받아야 하므로 잘못된 말이에요. 맞는 말은 2번밖에 없습니다. 34번
다음 중 보기 등기 방법에 의하여 등기하는 경우를 모두 몇 개인가? 기업권이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 언제나 보기 등기고, 가등기 이전 등기도 보기 등기고, 환매특 계약 등기도 보기 등기입니다. 저당권 이전 등기도 보기 등기예요. 전부 말소 못 등기는 주등기, 이양기인의 승낙서 첨부가 없는 권리 변경 등기도 주등기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가 답이에요. 4개가 답인 거는 알았죠? 왜 툭 튀어나온 게 있으니까. 아직 뭔 말인지 모르겠어. 보기에 툭 튀어나왔잖아, 하나가. 4개가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35번. 근저당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근저당권 설정자가 물상 보증인의 경우에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전이건 혹은 다 이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전일 때, 후일 때 원인 어떻게 기재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2번의 경우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에 피담보 채권이 대위 변제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는 말인데, 근저당권 등기는 채권 최고액 등기해야 돼요. 그죠? 이자 등기할 수 있어요? 네가 아니라 이자 등기 못해. 최고액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거 내는 시기는 지났고, 큰일 났다 이거. 근저당 이자 등기하는 경우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도 이전 등기할 수 있고, 확정 후도 이전 등기할 수 있는데, 전후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 등기 원인을 뭘로 기재합니까? 여기가 나오는 게 문제예요. 나오게 되면 이거 알고 있으면 툭 치고 넘어가면 되는데, 모르는 경우는 이 말 뜻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전일 경우는 내 원인 적을 때 계약의 양도나 또는 계약의 인수란 원인을 기재하고 이전 등기하는 것이 적을 원인이고, 채권 확정 후에 원인 적을 당시에는 확정 채권의 양도, 확정 채권의 양도나 또는 대위 변제라는 원인을 통해서 이전 등기하는 것이 등기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민법 공부할 때 혹시 이 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민법 공부할 때, 근저당권 배울 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확정 채권의 양도나 대위 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대법원 판례 안 배웠어요? 공부가 덜 돼 있군요, 아직까지. 자, 그럼 전일 경우는 어떤 말이 나오고, 계약을 팔아먹었단 말이 나오면 전이 되는 것이고, 후란 말이 나오게 되면 채권을 팔아먹었다거나 변제란 말이 따라붙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2번 지문은 전이에요, 후예요? 후라고 나왔죠? 후란 말이 나오면 등기 원인을 확정 채권 양도나 대변제란 말이 나오면 맞는 말이에요. 맞았나요? 원인을 대변제로 기재한다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럼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들어가서 요게 들어오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섞어서 하나씩. 3번 질문은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 채권이 양도된 경우 근저당권자 및 그 채권 양수인은 채권 양도에 의한 저당권 이전 등기에 준하여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이 확정되지 않는 게 성질인데 확정시켜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뭘로 보느냐, 저당권으로 본다가 되니까 저당권 이전 등기에 준해서 후에는 이전 등기할 수 있다. 맞고요. 세 번째가 근저당 설정자가 물상 보증인의 경우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에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려면 물상 보증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저당권은 물권이다 보니까 자유롭게 이전 등기하는 거지 승낙받을 필요 없으므로 4번은 잘못된 말이고, 5번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 양도된 경우, 채권 양도란 말은 전에 나올 말, 후에 나올 말, 칠판 보시고, 채권 양도란 말은 후에 나올 말이죠. 그럼 전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도대체 2번 지문, 3번 지문, 5번 지문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전일 경우는 원인 뭘로 기재하시고 계약의 양도나 또는 계약 인수라고 적는 것이고, 채권 확정 후에는 확정 채권의 양도 또는 대위 변제란 말 따라붙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세 번에서 보실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6번. 다음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증여계약이나 교환계약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가액을 등기 신청 정보에 기록하여야 하며 거래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맞았나요? 틀렸죠? 거래가액 신고하고 거래 신고필증 첨부하는 것은 매매일 때만이지 교환 증여 대상이 아니니까 1번 잘못된 말이고, 2번 매매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검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검인받게 되어 있으니까 말소 등기는 검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매 절차에서의 매각이나 공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검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나 공매 검인받을 필요 없으니까 적용하지 않는다. 맞고요. 4번이 토지 또는 건물의 거래가액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 등을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맞고요. 5번이 매매계약서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등기원인 증서에는 당사자 표시로서 그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틀린 것은 1번이죠. 거래, 가액, 신고하는 것은 교환, 증여가 아니라 모만 대상, 매매만입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된 말이고요. 37번의 경우는 갑토지를 을토지에 합병하여 하필 등기를 하려고 한다. 다음 중 하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물어봤는데 1번이 갑토지 전부에 대하여 등기 원인 및 대하여 지상권 설정 등기가 을토지 전부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각 격리되어 있는 경우, 합병하는 원리상에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 지역권은 합병할 수 있고 이외는 합병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지상권, 전세권 합병할 수 있어요? 있죠? 1번 통과. 2번은 갑토지와 을토지에 관하여 모두 등기 원인 및 그 연호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가 격리되어 있는 경우, 등기 원인, 연호일, 접수번호 동일한 거 뭐만 대상? 저당권만이니 2번은 합병이 안 됩니다. 3번의 경우는 앞에 지문을 고쳐야 돼요. 그걸 못 고쳤네, 이상하게. 3번에 이 측량 수로지사 및 지정하는 법률 나와 있죠? 4번 지문 보니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와 있죠? 4번처럼 고쳐야 돼요. 3번 지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에 따른 토지 합병 절차를 마친 후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3번 지문 법 제목을 고치란 얘기예요. 고치셨어요? 그럼 3번은 뭐가 나와 있어? 앞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 나와 있죠? 4번 지문은 공간정보 나와 있죠? 찾았어요? 5번은 공간정보 나와 있죠? 공간정보로만 앞에 붙어 있으면 뒤 읽지도 마세요. 다 합병 가능하니까. 뒤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에 따른 토지 합병 절차를 마친 후 이 말 딱 붙어 있으면 뒤는 읽지도 마. 다 합병 가능하니까. 3, 4, 5번 다 똑같이 뭐가 나와 있나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에 따른 토지 합병 절차를 마친 후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럼 뒤에 읽어보니까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하필 등기하기 전에 갑토지와 을토지에 관하여 모두 등기 원인과 연호일과 접수번호 등의 가압류 나와 있죠? 이 자체는 합병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원인, 연호일, 접수번호 뭐만 대상 동일한 거는 저당권만. 그럼 뒤번에 가압류 안 되잖아요. 4번 지문 앞에 생략하고 경매의 희등이 합병할 수 없죠? 5번은 갑토지와 소유권 을토지 넘어갔잖아요. 지금 합병할 수 없잖아요. 그럼 3, 4번 뒤에 보면 합병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문제는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 말이 딱 붙어 있으면 모든 거 다 합병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식 문제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장 가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이 말 딱 붙어 있으면 뒤는 보지도 마세요. 합병 다 가능하니까. 안더스탠드? 아직 공간정보라고 붙어 있으면 합병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읽지도 보지도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빼놓고서 나머지 푸시면 답이에요. 그럼 지금 그거 알고 있으면 3, 4, 5번은 공간정보죠? 3, 4, 5번 다
그 세 개 빼고 나니까 둘 중에 하나의 답이. 여기 그렇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일단 난 헷갈리니까 대장합병하고 난 뒤에 잘 들으세요. 대장합병하고 난 뒤에 등기합의를 하기 전에 순서는 선대장 후 등기잖아요 지금. 근데 대장합병하고 나서 등기합병하기 전에 땅 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대장합병하고 난 뒤에 땅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떻게 들어올지도 모르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실라나? 안 되겠다. 말로 가려고 했더니만은 결국은 또 쓰게 만드네. 눈이 보니까 못 따라와 눈이 지금. 자, 5번 땅, 6번 땅이 있고 여기에 갑 소유권이 있고 여기도 5번, 6번이 있고 갑갑이 있죠. 독일한 소유 합병할 수 있어요? 합병하죠? 여기는 대장, 여기는 등기. 합병할 때 어디부터 먼저 합병하실 것? 선대장이죠? 다 동일하잖아요. 합병할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 합병했습니다. 집어 몇 번이 돼야 돼요? 5번 되면서 6번 없어지고 나 이율이 잘 부러져 이 문필은. 손만 대면 부러지네. 이거 중국산 아닌가 이거? 5번 합병은 6번 없어진 상태에서 합병을 하고 이제 등기 합병해야겠네요. 합병으로 갔더니만은 요 대장 합병한 뒤에 등기를 합병하기 전에 6번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을로 이전될 수도 있고, 오케이? 또는 갑토지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가처분 들어올 수도 있고 등등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것이고 땅 주인이 바뀌는 경우고 여기 이런 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합병할 수 없는 게 들어왔잖아요. 그럼 압류가 있는 땅, 압류가 없는 땅 합병할 수 없죠. 5번 땅, 갑, 6번 땅을 합병할 수 없죠. 가압류 합병할 수 없죠. 이건 합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대장 합병했어요. 대장 합병한 후에는 이거 합병 다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는 보지도 마시라는 얘기예요. 앞에 그냥 합병할 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 업무에 따라서 합병 절차를 마친 후, 즉 합병 절차를 마친 후 이 말 딱 붙어 있으면은 뒤에는 보지도 마시 합병 다 가능해요. 뭔 말인지 갔어요? 이걸 안 보고 여기 잘 보세요. 이걸 안 보고 이것만 뒤에 것만 맞다가는 땅 주인 다른데 압류 있는데 이건 헷갈려요 여기서. 그러니까 앞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련 업무에 따른 합병 절차를 마치는 이 말 딱 붙어 있으면은 뒤는 보지도 마시라고 그냥 무조건. 아시겠나요? 그게 답이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특례 규정이에요. 등기법원은 특례 규정이다 보니까 거기에 3, 4, 5번 그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8번의 경우는 다음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은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사용자 등록은 반드시 관할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서 해야 한다. 맞았나요? 틀렸죠? 관할등기소가 아니라 전국 어디나 가능하니까 틀린 말이 1번이에요. 그래서 관할자가 빠져야 돼요. 그래서 어디나 가능하지 관할등기소 가야 될 의무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번 틀렸고, 두 번째 사용자 등록은 본인이 직접 전자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자격자 대리인에게 등기 신청을 위임한 본인은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 없다. 맞고요. 세 번째,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한은 3년이며 유효기한 만료일 3월 전서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3년이며 횟수의 제한은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의 방식 및 고지 방법은 서면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1번을 넘긴 사람 다 4번 찍었겠네요. 그럴 줄 알았어요. 다 각하사유가 서면 등기 그 다음에 전자 따로 나눠진 거 없잖아요. 다 똑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모든 게 똑같이 가되 방법만 서면이냐 전자냐 차이가 발생하는 것 뿐이지 처리하는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 5번에 전자신청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 정보의 통지로 등기필증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옛날 등기필증을 줬지만 지금은 등기필 정보를 줍니다. 맞고요. 39번의 경우 등기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유보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 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 허가 등이 요구되는 때에는 그 판결서에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다. 판결로 이전 등기할 때는 공업성 허가를 면제가 한다. 무조건 다 내야 되기 때문에 판결문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내야 됩니다. 맞는 말이고, 이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규정이에요. 두 번째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농지 취득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고 거래합니다. 유효, 무효.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고 토지거래 했어요. 유효, 무효. 무효죠? 그건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무효로 가니까. 하지만 농지의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말 그대로 이 농지를 취득할 때 자격이 있나 없나를 따지는 기준인 거지 그 농지 거래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서 이거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판례 입장이에요. 맞는 말이니까 이번에 통과고요.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원인 서면으로 첨부된 매매 계약서상의 계약 체결 일자가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 발생일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을 첨부함이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허가증 언제 받아와라? 계약할 때부터 등기할 때까지 쭉 이어질 때 허가증을 가져오더라. 기억나세요? 근데 왜 틀려 자꾸 기분 나쁘게. 자, 계약할 때 허가구역이 아니지만 나중에 등기할 때 허가구역은 허가증 필요 없고요. 계약할 때 허가구역은 맞지만 중간에 나중에 해제된 경우는 허가증 필요하지 않고 계약할 때 허가구역 중간에 지정 해제 다시 지정된 경우는 허가증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허가증은 이때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상의 계약 체결일이 허가구역 지정 이 전일 경우는 허가증 제출할 필요 없다. 맞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매매 이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첨부를 해야 한다. 틀린 말이죠. 가등기하는 게 뭐만 받아와라. 토지거래 허가증만 받아가니까 가등기할 때 농지를 할지라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틀렸고 5번에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감독관청에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가등기하는 게 뭐만 가져오래요? 토지 거래 허가만 가져와라. 그거는 자꾸 까먹으니까 이런 좀 헷갈리는 거야 자꾸. 가등기는 500개 필요하지 않더라. 토지 거래 허가받기 필요가 없어요. 학교를 팔아먹을 때는 교육부장은 허가받게 돼 있는데 가등기했다고 학교까지 팔아먹는 건 아니니까 첨부할 필요가 없다 해서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4번입니다. 40번. 아 힘들죠? 네,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다음은 부동산. 나도 10시간 떠들고 있는 거 지금. 여기 세 번째 학원이에요 지금. 아침, 점심, 저녁. 아휴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달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결국 세 탄 뛰고 있는데 지금 나도 비몽사몽간이에요 지금. 자, 다음 부동산 멸실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토지 또는 건물이 멸실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1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의무 규정이고 위반하게 되면 건물만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시킵니다. 두 번째, 건물이 멸실한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월 이내에 그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대지 소유자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것 맞고요. 세 번째, 멸실된 건물이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도 그 멸실 등기 신청서에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럴까? 아니 건물이 멸실 다 없어지는데 뭐 승낙 받고 자실 필요도 없잖아요. 뭐가 남아있어 승낙을 받지. 그래서 받을 필요 없고. 다음에 4번이 존재하지 아니한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가 존재할 경우 등기구와는 직권으로 멸실 등기를 한 후 등기부를 폐쇄해야 한다. 이게 잘못된 말입니다. 건물이 있던 건물이 멸실하게 되면 몇 개월에 신청하셔라? 1개월 나가는 거죠. 멸실 등기 대상이 두 가지예요. 멸실 등기의 경우는 대상이 하나는 토지 또는 건물이
전보가 멸실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가 있는 경우도 멸실등기합니다. 건물이 멸실된 경우는 이때는 소유권자 입장에서 1, 2개월 내 신청한 의무 규정이 발생할 것이고, 신청 안 하게 되면 이때는 건물의 경우만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시켜버려요. 여기는 건물만 과태료가 따라온다. 아까 이거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반대로 건물은 있지도 않은데 등기부가 떨어지는 경우, 이때도 멸실등기하는데, 이때는 소유권자가 지체 없이 신청한 의무 규정이고, 지체 없이 신청 안 하게 되면 이때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는 건물이 없는데 등기부가 있는 경우는 이건 어떻게 신청할 거예요? 소유자가 1개월 내 지체 없이 단독 신청할 등기인 거지 직권으로 등기할 사유가 아니다 보니까 이건 틀린 말이에요. 이게 대상 두 가지입니다. 멸실한 경우 몇 개월 내고 1개월 내 존재하지 않는 건물 등기부는 지체 없이 신청할 등기가 되므로 4번은 잘못된 말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 5번에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물의 소유 명의인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 부존재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건물이 없을 때에는 대장이 없잖아요. 대장 가져갈 수 없으니까 건물이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받아와라 그래서 건물 부존재 증명서를 통해서 멸실등기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맞는 말이고 틀린 건 4번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하고 정기 코스고, 아마 10월 달에 나가는 특강은 초주차에는 중요 이론하고 딸린 기출 문제, 그 다음에 두 번 하게 돼 있거든요. 16일하고 13일하고 13일 날은 예상 100선에서 아마 문제만 다룰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론하고 기출 문제하고 한 번은 100문제만 쭉 풀을 거니까 마지막 한번 정리하는 생각으로 시간 되시면 들으세요. 뭐 들어 나쁠 건 없을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동안 고생하셨고 10월 달에 뵐 분은 뵙고 못 뵐 분들은 시험 잘 보신 다음에 합격해서 나중에 뵙도록 하죠. 자, 고생하셨습니다.